마약을 접한 순간 최악이에요. 강제로 도파민을 뿜어낸 거잖아요. 강제로 뿜어냈으니까 그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약물이 주는 그런 즉각적인 편리함,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제가 좀 경계심이 많이 느슨해졌어요. 다이어트약 굉장히 흡사해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 막 가만히 못 있고 내가 뭔가 해낸 것 같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고양감? 그거를 느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분이 좋아지고 들뜨니까 그 약 기운이 빠졌을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우울감과 공허감과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공허함만이 남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남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채널 남태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거기에서 커버곡도 올리고 그리고 나는 남태현이다 라는 그런 다큐 형식의 영상도 올리고 음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뭘 할까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는데 재활과 치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고민 끝에 저는 여태까지 해온 게 어쨌든 음악 활동이고 음악을 하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조금씩 다시 시작해보자. 뭐가 됐던 당장 막 앨범을 내고 그러기에는 좀 섣부른 것 같고 내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커버도 해보고 그러면서 영감을 얻으면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커버곡을 하면서 음악에 대한 그런 영감도 다시 얻고 네, 음악적으로도 재활과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런저런 방송에 출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과정에서 다이어트 약과 정신과 약이 마약을 하게 된 계기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고 사실 근데 제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은 다이어트 약을 먹었을 때 식욕을 억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파민을 강제로 올려서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면 식욕이 사라져요. 그게 식욕 억제제의 원리예요. 필로폰도 똑같아요. 각성제이기 때문에 먹으면 식욕이 없어지고 기분이 들뜨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는 다이어트 약과 필로폰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느꼈었고 정신과 약물이라든가 다이어트 약물이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 준 영향은 그런 정신과 약들을 복용을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보니까 약물이 주는 그런 즉각적인 편리함 그리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잠을 자게 만들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경계심이 많이 느슨해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뭐 불법 약물도 정신과 약물이랑 비슷한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사고방식의 문제였죠. 사실 그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인데 제가 이제 정신과 약물 때문에 뭐 불법 약물을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해진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 사고방식의 문제예요. 많은 일반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뭐 내가 힘들다고 우울하다고 불법 약물을 사용해봐야지 이런 생각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제 문제예요. 제가 잘못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시설에서 제가 재활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저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그러면서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대마초를 피웠을 때 그러니까 대마초를 피운다고 해서 뭔가 극적으로 몸이 변화하고 막 갑자기 막 달라지고 그런 건 없어요. 대마초를 피우고 친구들이랑 음악 듣고 하는 그냥 그런 생활, 그런 패턴에 그런 환경에 약간 중독이 된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밥을 먹고 나서 친구들이랑 같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면서 뭐 이야기를 나눈다던가 이런 시간을 갖잖아요. 담배를 핀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몸에 뭐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냥 술자리도 마찬가지고 술자리를 가지면 그 안에서 이야기 나누고 뭐 그냥 그런 행동들 그런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중독이 됐었던 것 같고 이제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사용은 안 해봤지만 그래도 처음 딱 했을 때 드라마틱하게 막 필로폰을 접했다고 해서 뭐가 막 뭐 환각이 보이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요. 다이어트 약과 굉장히 흡사해요. 강제로 도파민을 뿜어낸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강제로 뿜어냈으니까 그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분이 좋아지고 들뜨니까 그 약 기운이 빠졌을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우울감과 공허감과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왜냐면 땡겨다 쓴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 욕구 이런 것들을 잠깐 땡겨다 쓰고 그 공허함만이 남아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커요, 사실. 마약 때문에 겪은 최악의 경험이라 하면 마약을 접한 순간 최악이에요. 물론 지금은 제가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최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행동으로 인해서 제가 정말 많은 것을 잃었는데도 그 약물을 탐닉하고 갈망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이게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 모든 것을 앗아갔는데 왜 나는 얘를 또 찾고 있지? 이게 정말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약을 경험한 그 자체가 최악인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생각이 안 나. 그렇다면은 사실 제가 이 시설에 들어와 있을 필요가 없죠. 솔직히 가끔 생각날 때 있어요. 물론 있는데 절대 그거를 실행으로 옮길 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같이 들어요.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 하는 그 의지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 마약을 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이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저는 지금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그리고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은 보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다시 잘 살아보자라는 그 의지가 제가 단약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동기예요. 진짜 이 약물을 하면 여러 가지 단점과 굉장히 안 좋은 점들이 많지만, 가장 큰 거는 제 주위 사람들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약물은 그냥 내가 내 자신 망치는 거 아닌가? 뭐 남들한테 피해 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피해를 받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본인의 가족과 그리고 본인의 주위의 사람들이 본인을 믿고, 그리고 본인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접했을 때 얼마나 큰 그런 상처를 받을까. 약물은 스스로만 망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아니에요. 본인 주변이 다 망가져요. 그냥 본인의 그 잠깐 쾌락을 위한 그런 행동 하나 때문에. 사실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도 아들이 가수가 됐을 때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제가 데뷔하고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을 때 참 뿌듯하시고 그러셨겠죠. 하지만 제가 약물을 하고 그걸로 이제 사고가 난 거를 접하시고는 정말 세상을 잃은 기분이셨을 거예요. 지금도 많이 힘들어 하세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극복해 나가면서 새 삶을 살려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니까 요새는 많이 괜찮아지셨는데,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제 주위에 저를 믿어주던, 저와 일을 같이 하던 많은 분들도 저의 재능을 알아봐 주시고 저를 믿고, 그랬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일을 하고 무언가를 만들어 가던 사람들도 저의 그 사실을 접했을 때는, 그러니까 배신당한 그런 기분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팬분들 저랑 뭐 일을 함께하고 뭔가 비즈니스를 논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오로지 그냥 사랑해 주시는 분들인데, 이제 와서 정말 생각해보면 너무 죄송하고, 오로지 저 하나만 바라보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그러셨던 분들일 텐데 배신감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 제가 참 그 마음을 당장은 되돌릴 수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활동해 나가고 회복해 나감으로써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도 다시 신뢰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제가 단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동기는 다시 잘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큰 동기거든요. 약물을 다시 하지 않으려면 일단 본인이 잘못됐다, 본인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거를 인정하면서 고치고자 마음을 먹는, 그게 첫 번째 시작이거든요.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면밀히 검토해보는 그런 단계가 확실히 필요하고요. 물론 혼자서도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약물이라는 걸 몸에 접하면은 뇌의 많은 부분들이 손상을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걸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었어도 판단과 그런 것들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자신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 부분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해나가려면 저는 공동체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단약을
하고 다시 마음을 먹는데 조금 힘이 많이 됐어요. 많은 중독자분들한테 이런 공동체 혹은 상담,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해요.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과거잖아요. 과거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줄 게 없어요. 왜냐면 과거에 저는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줘도 안 듣는 사람이었어요. 듣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안 하죠. 주변에서 마약하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안 했겠죠.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어 처먹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냥 냅둘 것 같아요. 왜냐면 겪어봐야 얘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하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걸 저는 이제 깨달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냅둘 것 같습니다. 그쵸. 제 유튜브 보면 나는 남태현이다 라는 영상이 있는데 제 이야기를 좀 푼 그런 영상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한때 유명세와 그런 것들에 도취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걸 즐기기 바빴지.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물론 후회는 돼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받고 제가 잘 이렇게 활동을 할 때 당시가 그립고 그렇긴 하거든요. 이제 와서 깨달은 거예요. 그게 감사한 줄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게 저한테 계속 누릴 수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귀 닫고 눈 닫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냥 후회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거를 이미 지난 거고 후회해봤자 달라질 건 없어요. 후회할 시간에 그냥 지금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무작정 우리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조종당하는 기분이에요. 저 혼자서는 회복을 못했어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 회복을 했어요. 공동체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약 문제로 인한 사건 사고가 네이버 1면에 매일같이 올라와요.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거든요. 암수 범죄까지 합쳐서 거의 200만 300만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왜 니네가 니네 스스로 망치고 즐길 거 다 즐겨놓고 왜 정부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냐. 그러니까 수감시키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독자는 너무 늘고 있거든요. 수감할 곳이 거의 없을 지경이래요. 그러니까 무작정 도와주세요, 돈 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